안녕하세요. 잔치 끝나시고 좀 쉬셨나요? 하고 왜 쭉쭉. 오타예요? 안녕하세요. 어제 좀 쉬었어요. 어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컨디션 괜찮으신 건가요? 뭐, 뭐 그냥 그래요. 뭐 엄청 그것도 아니고 엄청 그거 아닌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노래 좀 잘 부르지 않았나요? 저 여태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잘 부른 것 같았어요. 여태 부른 하트어택 중에 제일 잘 부른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도 완결 파티 때 쌓인 줄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모두 다 뵙고, 어, 다 뵙고, 또 그냥 오신 분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함께 실컷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익숙한 진님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다고요? 익숙하지 않았나요? 언제는 익숙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명 한 명 뵙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내가 얘기를 하기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뭐 여기 어떻게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좀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이번에 의견을 좀 반영해서 부산 파티는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파티 오시나요? 재밌었죠? 부산은 더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할게요. 부산 못 가서 아쉬워요? 어떻게든 오세요. 어떻게 해서든. 부산 때, 좀 서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폰보드 경매를 그때 예정에 없었는데, 얼떨결에 하게 돼가지고, 이번엔 아예 폰보드 경매를 좀 메뉴에 추가해가지고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에는 액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새로운 걸 지금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포토카드도 일부를 좀 교체할 예정이에요. 미라클 붐붐이나 그다음에 또 몇몇 친구들 더 추가해서 포토카드도 새로 좀 하고, 그리고 또 재관람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부산에 또 참여를 하면 약간 재관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달림님이랑 그러니까 부산 스태프분이랑 얘기가 나온 거는 장진 포카를 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수요 없는 공급 수요 없는 공급 아주 마니악한. 하지만 서울까지 갔다가 부산까지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쳐돌았다 이런 느낌으로 장진 포카를 줄 수 있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은 네 등신대까지 낼 수 있으면은 보자. 등신대를 비스타 친구들로 하고
액자를 일부 친구들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과연 시간이 될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참. 안녕하세요. 저의 목소리가 왜 낯선 것 같죠? 그러게요. 저희 엄마도 약간 목소리가 좀 맹맹하다고 하던데. 그새 목소리가 좀 변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그겁니다. 등신대랑 이번에는 등신대랑 액자를 좀 바꿔가지고 한마영수 용철 액자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등신대를 희망민성유연을 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아무튼 네. 그리고 한마영수 등신대는 도저히 부산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너무 가져가고 싶었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서 네, 포스타입 측에 제가 증여를 했고요. 포스타입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랑 선물들 다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어, 그날 정말 다들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참 그랬어요. 거의 큰 박스 저희가 굿즈를 담아온 그니까 그 만결 키트를 담아온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두 박스였거든요. 큰 걸로 큰 상자로. 근데 그 안에 선물이 꽉꽉 차서 택배로 보내야 될 만큼 집에 갈 때도 퀵으로 다 보냈거든요. 이게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는 그거여서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고마웠는데 어, 부산 파티 때는 선물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박스 나왔어요. 아, 네. 민망스, 민망스. 부산 파티 때는 선물을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손편지는 너무 받고 싶습니다. 손편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손편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음, 또, 또 주신 손편지 너무 좋았는데, 상작강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요, 이게 택배로 다시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인증샷만 간단하게 찍고 상자랑 그걸 다 분리했어요. 이게 부산이었으면, 그러니까 제 집으로 바로 올 수 있었으면 네, 영상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서울에서 또 다시 배송을 시켜야 되는 거라 이게 상자랑 편지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좀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정리해서 다 보내는 바람에 아마 선물 개봉이 어려울 것 같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뭔가 뭐랄까요, 물론 막 인증을 하거나 이렇게 정확히 수량을 어떤 걸 보내준지 보여드리면서 막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좀 뭐랄까, 물질에 눈이 먼 사람처럼 보일까봐, 네,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주신 선물들은 제가, 간간히 저의 개인 일기장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파티 때는, 네, 선물을 안 받는 걸로 하고요. 공지에도 쓸 거예요. 대신에 손편지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손편지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주신 손편지 제가 답장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혹시 이름을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답장을 쓰면 어떨까? 제 일기장에 답장을 쭉 써서 이렇게 게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개적인 편지라 공개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부끄러워하실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네, 답장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그리고 또 있을까? 부산 파티 때는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해봅시다. 뭔가 서울 파티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가 뭐랄까요, 이렇게 포스타입도 끼고 이래서 조금은 공식적인 행사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부산 파티는 제가 주최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비공식적으로 재밌게 놀아보는 방향으로 한번 갑시다. 사인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막 사인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자유 Q&A도 하고 뭐 그냥 그런 분위기면 참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최대한 재밌게 노는 방향으로 부산에 오십시오. 제 생각엔 아마 서울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부산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부산 파티가 조금 더 재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서울 파티는 뭐지?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됐어요. 부산 부산 파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지. 내가 부산 사람인걸? 이런 그런 생각을 홈그라운드 가자. 홈그라운드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저는 점점 리얼로 찐으로 돈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망해가는 통장 잔고. 하지만 그래서 저 이번에 엄마한테 엄마 돈 빌린 거 나 서울 파티 끝나면 바로 갚을 거야 이랬는데 오빠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엄마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하니까 엄마가 그래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래 네가 그렇게 써제꼈으니 나만 나겠니? 천천히 갚어 나중에 너 돈 벌면 그때 갚어 이러면서 너 숨 쉬어 제발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아직 9월 2일인데 지출이 70만 원이라니 보고 싶지 않아 끔찍해 어우 뭐 어떻게든 해주겠죠 포타가 돈 준다고 했어요 완결 축하금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메꿔봐야지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인생은 본세라고 본세나게 살아보겠습니다 돈 없어서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들 모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완결 파티가 아니라 완결 코멘터리 들을 준비 다들 되셨죠? 이번에 또 완결 코멘터리 저번에 저희 중편 상편 중편 하고 저 완결 파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편 마저 할 건데요 뱀마나 완결편 하편이고요 잊어먹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후딱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다들 반가워요 지난 편에 어떻게 끝났죠? 지난번 편에 중편에서 민성이랑 희망이가 뽀뽀를 하고 희망이가 유연이를 약간 견제하면서 쓰러졌죠. 아무래도 이제 하편에서 좀 중편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번 편을 조금 반복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이렇게 눈을 뜨니까 병원입니다. 참고로 이거 그릴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별거 아닌 장면인데 약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쓸데없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공간이 응급실이냐 아니면 1인용 병실이냐 아니면 뭐 6인용 병실이냐 입원실이냐 잠깐 누워있는 거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보고 계시던
그 독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면은 응급실에는 간병인이 한 명만 인정이 돼서 2명 이상은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링게를 꽂고 있고, 깼어 하는 목소리에 딱 일어났는데 옆에 책을 읽고 있는 유연이가 있죠. 사실 요즘은 뭐 종이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유연이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뭔가 병실에서 이렇게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병인이 옆에서 책을 얌전히 읽고 있는 그것이 주는 좀 이지적인 이미지? 그걸 너무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넣었죠. 아마 이 책은 그냥 간단한 시 독서, 그러니까 시 같은 게 아닐까요? 시집? 이런 거? 팬들이 선물해준 시집 같은 거? 그런 거 읽고 있을 것 같아요. 유연이는 평소엔 안경을 잘 안 끼는데, 뭐,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나 영상을 볼 때는 안경을 낀다는 그런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몸은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그 모습에 서희망이 순간 움찔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유연이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민성이랑 닿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희망이라고 해도 유연이를 지금 이렇게 딱 얼굴을 맞대는 게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황급히 매니저 형을 찾고 있는데, 하필 또 매니저 형은 도망갔고, 성광 안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안경일 것 같네요. 좀 옛날부터 연습생 때부터 쓰던 그 뿔테 안경 있잖아요. 유연이 그 옛날 안경. 요즘에는 사실 뿔테가 유행이 아닌데, 그래서 좀 옛날에 맞췄던 안경을 계속 끼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가 유연이를 불편해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아니까 유연이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느낌인데, 우리가 참 힘든 게 멤버 사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니랑 한판 싸우고 싶지만 참 이게 멤버 사이라는 것이 너랑도 참 친하게 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안 볼 수도 없고 절교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어려운 관계 같다. 이제 그렇게 운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우리 잠깐만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집에 다음 스케줄로 가는 두 사람, 민성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민성이는 당연히 너무 걱정했고, 눈앞에서 사람이 휙 쓰러져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민성이도 막, 괜찮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두 사람은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같이 가게 되고, 민성이는 희망이가 쓰러져 있는 그 사이 동안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도 본인은 막 머리가 어질거려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엄지방에서 결국 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엄지방인 걸 알 수 있는 단서는 여기 이거 기타죠. 그리고 이제 이전의 일을 떠오르게 되는데, 유연이가 참 뭐랄까, 유연이가 은근히 좀 강단이 있는 게 왜 엄지방에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를 들고 옮기려다가 근처에서 아마 쓰러져 엎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엄지가 일단 가까운 방으로 달려간 거겠죠? 조유박. 약간 강단이 있는 게
이게 두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 희망이랑 이렇게 둘이 남겨져서 얘기를 할 때 대사를 잘 보시면 어, 형과 동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희망이를 동생의 포지션으로 놓고 본인은 형의 포지션으로 놓음으로써 그 형과 동생이 가져다주는 서열차를 공고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형이고 나는 아무리 네가 강하게 나가도 나는 너를 동생 이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일종의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대사도 뭐 무슨 말이야 형이 왜 날 챙겨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민성이가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일부러 형은 민성이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민성이가 좋아가 아니라 형은 민성이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계속 내가 형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사 자체도 전체적인 거는 결국 유연이도 잠깐 쉬자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막 지금도 형 감정이 너한테 영향이 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반성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애초에 내 감정 때문에 너가 좀 그런 휩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감정은 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딱 아예 대놓고 동생 취급을 아예 해버리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막 서희망을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울고 있는 민성이를 보는데 민성이한테 뭔가 이런 자국이 있는 거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연이가 화가 난 거를 서희망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멤버 사이이기 때문에 대놓고 화를 내지 못하지만 어쨌든 약간 마음속에 그것이 꼬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여기서도요, 보면 귀걸이가 컷에 나와 있어요. 유연이한테, 그러니까 희망이한테 민성이의 귀걸이는 유연이랑 민성이가 키스를 했다는 의미의 귀걸이가 되지만 유연이한테 민성이의 귀걸이는 유연이는 그 뜻을 모르잖아요. 민성이가 귀걸이를 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민성이의 귀걸이는 그러니까 희망이의 부탁에 의해서 뚫은 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귀걸이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되는 소재이거든요. 유연이는 희망이 때문에 귀를 뚫은 걸로 알고 있고 희망이는 유연이 때문에 귀를 뚫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에 나 있는 자국을 봤을 때 유연이도 일종의 좀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부탁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민성이한테 더 이상 찝적대지 않고 이거 끝날 때까지만 참을게. 그러니까 너도 참아. 참고로 나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귀는 왜 뚫은 거죠? 귀는 첫 키스하면 뚫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뚫게 된 그 경위 자체는 희망이가 제공했는데 귀를 뚫게 된 직접적인 어떤 계기는 유현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뭔가 자극하게 된, 불을 당기게 된 그 시작점에 있는 거는 또 희망이라서 왜 귀를 누구 때문에 뚫었냐라고 얘기하면은 참 뭔가 정의하기가 애매해요. 굳이 따지자면 둘 때문에 뚫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얼굴에서 나름대로 그 화남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조연이라고 몰랐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때는 겨울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겨울 어디쯤이고 한참 화보 촬영을 하고 돌아온 희망이일 거예요. 밤 늦은 밤.
그리고 여기는 소파에 누워서 잠든 민성이인데 대충 이걸 보면 뭐 진스타일이라고 제가 대충 이름을 지었는데 잡지이고 서희망이 표지 모델로 나온 잡지죠. 이걸 보면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는 게 뭔가 희망이가 나온 잡지를 읽어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던 민성이가 새벽녘에 이렇게 잡지를 읽다가 잠깐 잠든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잠깐 물을 마시러 나온 유연이가 우연히 이 희망이를 보게 되는데 뭐랄까 서희망이 그랬듯이 조유연이라고 몰랐을까? 이제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서희망이 조유연의 얼굴을 보고 아 키스하고 싶은 얼굴이다 라고 딱 알아챘듯이 뭔가 유연이 역시도 서희망의 얼굴을 보고 아 쟤는 연민성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신기한 것은 뭐랄까 연민성의 마음, 그러니까 연민성은 정작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건데 유연이도 희망이도 서로가 민성이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아차린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비슷한 결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는 게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계속 유연이도 쳐내고 쳐내다가 키스 마크를 봤을 때 희망이의 짓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넌 민성이 좋아하니? 뭐 아니면은 너는 민성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이나 부연적인 확인의 그런 결차 없이 바로 우리 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진짜 안 맞는데 같은 마음이라서 잘 아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사람이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서로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중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알 것 같으니까 더 친해지기가 참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 애초에 만난 것도 1위, 2위로 만나기도 했고, 라이벌 관계이면서도, 또 사랑의 연적으로도 뭐 그렇게 돼버렸고, 네, 비슷하죠. 동족 혐오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의 조금 약간 본인들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는 누군가를 보는 거니까. 다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우듯이요. 약간 그렇죠? 뭐랄까. 한 사람은 날개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다리를 좋아하면, 날개와 다리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비슷한 걸 좋아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다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그렇죠. 서로 왜 다리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지만 내 다리를 포기할 수 없는 내 치킨을 포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아무튼 간에 유연이도 희망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최애가 같은 덕톡일까요? 뭐랄까 그럴 수도 최애가 같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런 라디오 방송을 대사를 쓰면 꼭 읽어봐요. 방송 대사도 그렇고 라디오 대사도 그렇고 뭐 아나운서 뉴스 이런 거는 한번 써보고 읽어봐요. 또 버스 안내 방송 이런 거 읽어달라고요? 진행 톤으로 읽어주세요. 콸콸콸 이런 거는 뭐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이거 이번에 딱 하고 왔죠. 이번에 서울버스 딱 타면서 이번 정류장은 이번 정류 이번 정류장은 이번 정류장은 뭐 땡땡땡 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땡땡땡 역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듣고 왔죠. 아, 맞아, 이 톤이었어 이러면서. 정류장 차이 질문한다고요? 그럼 누가 들으면 아 진짜 짜고 쳤네 이렇게. 아 땡벌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 또 해달라면 해줘야지. 아, 서영아의 까만밤 4부 모르면 알고 알면 맞춘다 까만밤 퀴즈쇼. 오늘 게스트 비스타의 조유연 서희망 씨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아, 서로에게 내가 우승할 것이다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먼저 희망 씨부터. 그 다음에 어우 채팅창 지금 난리 났어요. 3559님 둘 다 승부욕 쩔어쩔어. 0094님 오빠들 오늘 하회방송까지 하고 가는 거 맞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리듬감 이걸 짜요. 이 리듬감을 짜놓고 그 다음에 대사를 넣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채팅방도 난리 났어요. BJ 장진 데뷔하자. 장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심야에 막는 그런 목소리로 써봤고요. 약간 밝아야 될 때는 좀 밝은 느낌으로 써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사실 퀴즈를 푼다는 컨셉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멘트를 치는 건데 사실은 민성이를 두고 멘트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도의 비유법이죠. 형 전 센터 아님 안 해요. 라는 아니면 괜찮아 형은 7년 버텼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끝까지 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 자체가. 마 7년 묵은 산삼이네 마. 그리고 두 사람이 휴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여기서 좀 분량을 조금 더 넣고 싶었던 게 뭐랄까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중단한다는 잠시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민성이가 비스트 활동이 끝나면 그때는 불도저처럼 들이대겠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휴전을 하는 건데 만화에서 좀 이게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만 기다려라. 해가 넘어가자마자 내가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서로 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대로 뭔가 나레이션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둘은 계속 또 영화를 보고 근데 민성이가 살짝 뭔가 오늘은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유연이는 또 참고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아쉽죠. 그리고 설거지 하면서 뭐 하고 있는데 서희망이 이번에 나타나서 이런 약간 신체적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거에 조금씩 설렌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랄까 어떤 섹슈얼 텐션을 이제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떤 스킨십을 어떤 그런 텐션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조금씩은 익숙해지고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유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담대하게 참아버리는데 서희망은 사실 유연이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휴전은 무슨 휴전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휴전은 무슨 개뿔 뭐 나는 나 좋을 대로 하고 싶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민성이 얼굴 볼 때마다 좀 참기 힘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조유연이 감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싶어도 조유연이 뒤에서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감시를 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여지만 그냥 주면서 그리고 사과 빼앗긴 화정엽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연민성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웃긴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좀 참고 이러면서도 약간 가끔씩 민성이가 딴 데 관심이 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좀 여지를 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평소에 참고 참다가 또 막 연민성이 약간 뭐 좀 막 갑자기 연애 얘기를 꺼낸다든가 막 그렇게 하면은 또 살짝 그랬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아마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한 두세 개씩 있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간 비밀이. 그래서 연민성도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고개를 못 돌렸던 고개를 돌릴 한눈을 팔려고 하면 또 두 사람이 붙들어 놓고 또 한눈을 팔려고 하면 또 붙들어 놓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곰돌이를 이제 처음에는 엄청 곰돌이에 집착했잖아요. 근데 이게 곰돌이를 매번 침대에다가 놓고 자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몇 잠 자다 보니까 이제는 연민성이 곰돌이 데리고 간다 그래도 이제 관심도 없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곰돌이의 실증이 난 너무 커서 막상 불편하니까 사고 나면. 안녕하세요. 저 간말랭님이 주신 간말랭이 먹어봤거든요.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간말랭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 그 김김님이 주신 그 연문 쿠션 연뭉게뭉게예요? 알겠어요. 제가 잘 뭉게뭉게라고 잘 불러드릴게요. 연뭉뭉이라고. 지금은 택배 배송 중이에요. 택배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연뭉뭉 오면은 저의 척추를 받쳐주는 그런 친구로 아주 잘 활용하겠습니다. 저 마이크는 그냥 컴퓨터 옛날 마이크 써요. 진짜 옛날 거. 이게 어디 거지? LG 진짜 완전 옛날 마이크 있잖아요. 헤드셋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써요. 택배에 제가 최대한 빨리 상할 것 같은 거는 뺐는데 그냥 좀 상대적으로 덜 상할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넣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택배 요즘은 금방 오니까 아마 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곰돌이를 안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뭘까 이 기분?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 욕구 불만인가? 아, 근데 욕구 불만인가? 라고 얘기하기에는
욕구 불만인가라고 얘기하지만 곰돌이를 안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저는 단순히 성욕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그거 이상의 마음에 대한 네, 그런 걸 좀 표현했거든요. 곰돌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게 그거 이상의 약간 허전함 이런 걸 느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이 뭐지? 그러니까 막상 본인은 되게 원하는데 막상 두 사람이 계속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키스든 뭐든 간에 애정 같은 관심을 주다가 갑자기 그런 관심을 딱 끊어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허전함에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인데 뭔가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괴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연민성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떤 식으로든 좀 애매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추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나서야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사랑을 안 해본 친구가 자각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또 따라오는 괴로움 같은 게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암시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 사랑을 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뭐 어느 눈 오는 날 자기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민성이의 모습? 누구인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제서야 약간 사랑의 얼굴을 하는 정답을 저는 알고 있냐고요? 사실 저는 네, 아마 비스타 끝나고 좀 지나서 깨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정해놓긴 했는데 좀 그래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걸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 안 하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방향으로 사실 상상해도 저는 상관없다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민성이는 본인의 사랑을 찾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런 느낌이니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일이다. 김속말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번 하편의 표지는 은규입니다. 사실 은규를 뭐 제가 완결 파티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은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태까지 이제 작가의 최애캐가 되면 좀 뭐랄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작가의 최애캐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규에게 좀 더 박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은 은규로 장식을 했고요. 사실은 은규보다는 철수의 발바닥을 표지로 한 느낌이에요. 철수 발바닥을 정말 진짜 찐 개발바닥처럼 엄청 정성 들여 그렸습니다. 제가 여태 그린 발바닥 중에 제일 잘 그린 발바닥 같아요. 그렇죠. 저의 취향 모음집이다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멍멍이와 그리고 한은규. 근데 사실 저는 한은규를 막 엄청 뭐랄까 막 그 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막 아우 막 귀여워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고 이놈 씻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네가 없으면 어떡해. 그나마 유일한 이 만화의 좀 발랄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한은규가 제일 좋은 게 약간 검열 없이 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캐릭터성에 맞는가, 그다음에 뭐 대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은규는 그냥 머리에서 떠오른 대로만 쓰면 돼서 제일 대사가 쉽게 재밌게 잘 써지는 친구예요. 그리고 좀 선을 넘은 발언도 한은규라서 얘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 한은규를 좀 내 제일 좀 좋아하는 느낌이라, 얘만 할 수 있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은규를 좋아하는 거라, 막, 나 우리 귀요미 막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근데 또 이런 친구가 맛깔나게 조금씩 나와줘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은 또 약간 알죠? 좀 약간 좀 환장스럽거든요. 스트레스가 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나와주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내려주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좋아해요. 그리고 어느새 세월은 흘러 2022년 10월이 되었습니다. 작가님 혹시요 남편 만화 드시와를 상상하며 성우 가상 캐스팅도 해보셨나요? 영수 채결님도 잘. 저는 사실 제가 성우를 잘 몰라요. 옛날에 한참 투니버스 세대일 때, 그때 그때 막 한참 왜 나루토 뭐 캐로로 또 뭐 있지? 나루토 캐로로 달빛 천사 뭐 이런 거 할 때 성우밖에 몰라가지고, 되게 유명한 성우분들 있죠. 그런 분들밖에 잘 몰라서 제가 성우 바리에이션이 넓지도 않고, 그래서 저 사실 그래서 목소리를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도라에몽은 아니에요. 도라에몽 얘기하지 말라고요. 음, 짱구? 도라에몽 목소리로 용철아 선 넘지 마. 코쇼 코쇼데모. 또 저런다. 아, 자, 도라에몽 목소리는, 이거는 성대모사를 하면 목소리가 이게 목이 다 갈라져서 제가 좀 건강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만 좋으면 제가 도라에몽 목소리로 코멘터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용철랑 선 넘지 마. 용철랑 선 넘지 마. 귀엽다. 네, 아무튼 간에 뭔가 좀 그쪽으로 지식이 있거나 많이 알면 좀 이렇게 저도 이런 느낌이다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대충 뉘앙스 같은 건 옛날에 제가 대답해드린 적 있었는데, 용철이는 조금 소년 느낌의 밝고 좀 청량하고 맑은 목소리? 약간 누나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누나! 막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누구 있지? 한마는 좀 잘생긴 느낌의 목소리인데, 이게 이 한마랑 이 한마랑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 한마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병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짱구 목소리. 오, 기병수? 이런 톤의 느낌이라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좀 잘생긴 말 할 때는 엄청 막 좀 세련되게 얘기하겠죠. 야, 김영수!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어, 은규는 조금 찡찡거리는 느낌이 잘 어울리는 목소리? 연태현은 되게 어른스러운 목소리?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가? 저는 연태현이 약간 허묵 목소리도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미지가 비슷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허묵 목소리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각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
잠깐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살짝 그 높은 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김영수 클립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아는 목소리, 러브 프로듀서 그거 목소리랑, 옛날 만화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랑, 근데 주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0월, 벌써 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했어요. 대사 쓰고, 오늘도 약간 이거는 영혼 없는 느낌의 방송 톤으로 했는데, 이렇게, 약간 오늘도 긴장의 리슨 뮤직, 한 주의 마무리는 빵빵하게, 뮤직 빵빵, 이런 느낌으로 했고요. 알죠? 이렇게, 좀 영혼 없이 진행하는, 마치 읽는 느낌으로 승준씨, 저와 뮤직 빵빵을 함께하는 기분 어떤가요? 당연히 우리 예정씨와 함께하는 뮤직 빵빵은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한 해피투게더 분들 모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고, 여기서도, 데뷔곡 선셋 드라이브에 이어 이번엔 가을 남자의 섹시를 뿜뿜 하는 노래, 폴인러브로 컴백했는데요. 해피투게더만의 가을 섹시 어떻게 보여드릴 예정이신가요? 해피투게더만의 비장의 무기 그건 바로바로 해피 섹시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하하 웃는 느낌.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 좀 대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을 남자의 섹시를 뿜뿜하는 노래라는 것 자체가 뿜뿜하는이 대체 어디의 형용사인지도 모르는 좀 이상한 말인데 이게 좀 음악 방송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느낌이라서 가을 남자의 섹시를 뿜뿜하는 노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뭐 뒤에 오 해피 섹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음악 멈추고 뭐 해피 섹시 하면서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면서 막 정말 정말 너무너무 섹시한데요. 보기만 해도 해피가 뿜뿜 쏟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섹시하고 해피한 해피투게더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막 네, 해피투게더의 무대는 잠시 후 만나뵐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다음 이상한 또 무대, 뭐 발라드 무대 이런 거 하나 하겠죠. 용철이는 민망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피섹시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요. 용철이는 이제 약간 좀 본인도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고 퇴근길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 보면은 용갱이 인형이 있고요. 여기 옆엔 눈 돌아간 용갱이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뭐지? 이것도 뭔가 앨범 자켓 디자인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폴인러브 줄여서 FIL 이렇게 한 건가? 저기에 저 있네요. 경보님 어디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약간 해피투게더에서 용철이 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뭔가 분위기는 되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나이 차를 줄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서해랑 유리미가 용용이 형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용이 형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고 형 생일 광고 이제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오 이거 어디서 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톡으로 줄까요? 이래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 톡으로 보낸 게 나오면서 밑에 바탕화면으로
애들이 깔려 있죠. 이게 2022년에 옛날에 찍은 게 아니라 2022년에 그 여름쯤 형용이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귀국했을 때 찍은 건데 보면은 민성이는 이제 형용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치대면서 막 딱 보기만 해도 막 형용아 안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그 주영용은 또 왜 이러냐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그때는 활동이 선셋 드라이브 하고 머리 좀 한참 기르면서 묶고 다녔던 시절이라 용철이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허차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보시고 허차준은 군대 안 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러게요. 얘는 왠지 군대를 간다고 했던 애가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허차준 어디 있지? 하면은 갑자기 저는 지금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입대하겠죠.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군대에 있는 그런 친구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용철이 화면을 잠깐 훔쳐보시면 설정, 메일, 뭐 뱅크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알파카 키우기라고 있어요. 용철이가 하는 게임 같죠. 알파카를 몰래 키우면서 종류별로 알파카를 모으고 친구 초대도 하면서 이제 약간 무지개색 알파카, 뭐 노란색 알파카, 양털 알파카, 뭐 이렇게 종류별로 알파카 이렇게 모으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네, 약간 방치형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부터는 용철이의 그걸로 나오거든요. 용철이의 시점에서 나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생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이랑 같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마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오늘 제 생일 이렇게 나왔는데 파티 이렇게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너무 바쁘네요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그러고 한참 둘이 놀다가 역시 못 가봐서 아쉽다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용철이가 금발로 되어 있어요. 금발이고요. 제 생일 광고요. 회사랑 정말 가까운데 거길 가볼 시간이 없다는 게. 근데 아직은 비스타 활동 중이라서 민성이랑 주한이는 해피투게더에 합류를 안 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요 이런 얘기 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용철이를 놀려먹죠. 풋풋하긴 이러면서 신인 같네요. 성인은 종종 용철이를 용철씨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애인으로 지내지만 그래도 가끔씩 용철이를 직업 뭐랄까 애인이기도 한데 또 가요계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김용철 씨 이렇게 불렀다가 또 이렇게 일 얘기 같은 거 할 때 용철이가 뭐 오늘은 작곡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때 아이고 김용철 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개의 계절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이 표현을 쓰는 게 고민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 계절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썼는데 계절이라는 뜻이 한 계절 한 계절도 있는데 1년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세 계절이라고 하면 3년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헷갈릴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계절이라는 표현을 포기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 가지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봄, 여름, 가을 넘기는 것까지겠죠? 3분기. 무슨 너무 비즈니스 같잖아요. 그새 성희원과 3분기를 함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낭만이 없잖아요. 마치 보고서 써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너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상상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원래. 어떤 거였냐면 윤성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장면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뭐랄까, 윤성이가 솔로를 앞두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를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용철이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느낌? 어느 날은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솔로를 준비하면서 생긴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 용철이한테 짜증도 좀 내고, 그러니까 용철이한테 짜증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어리광을 부리는 칭얼대는 느낌이죠. 아, 막, 아, 너무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긴다거나 괜히 칭얼칭얼 거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장면에 용철이의 나레이션이 성희 형은 많이 불안해한다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슬프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용철이가 곡을 주면 될 것 같아서 네, 다른 장면으로 했고 그래도 이제 이런 나도 너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약간의 뉘앙스는 있죠. 본인이 가요계에서 잘 해나갈 수 있나에 대한 불안감이 내심 있다라는 게 본인의 전성기가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둘이 누워있는 이 장소는 용철이 집인데요. 용철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성이, 그니까 이번에 같이 그니까 원래 작업하고 있던 민성이랑 용철이 집이었던 그 낡은 아파트는 작업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집 말고 다른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해가지고 마침 성희가 자기 동네에 자기 아파트에 집이 비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세로 전세는 아니고 월세로 오게 된 거죠. 전세 낼 돈은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당장 작업실 같은 공간이 필요해서 월세로 이 동네에 오게 됐고 성희는 용철이 집에 간간히 가가지고 같이 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서 용철이 집일 것 같고요. 성희가 입은 이 티셔츠도 용철이 티셔츠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상의가 긴 편이고 되게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밑에를 안 그렸구나. 원래 좀 전체 샷에서는 성희 그 아래가 원래 이렇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냥 맨다리였는데 여기에 그리다 보니까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불을 덮어놨네요, 제가. 그러게요. 그리고 성희가 나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용철이가 또 거기에다 대고 약간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약간 능글맞게 이제는 장난으로 받아치잖아요. 음식 이러면서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해놓고 근데 이 동네 너무 비싸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윤성이는 또 거기에 또 엄청 진지하게 전세로 바꿔줄까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진짜로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형 목소리다.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로맨틱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형 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형 목소리가 갖고 싶다. 내 노래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은 줘도 노래는 주지 않던 김용철이 성희를 위한 노래를 썼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한 윤성이 표정을 숨기질 못하죠. 뭔가 그런 마음일 것 같기도 해요. 좀
드디어 내가 용철이한테 어떤 음악적인 아티스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철이가 아이돌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곡을 안 줄 때 내심 마음속으로는 제가 나를 가수로서 뭔가 내가 탐탁치 않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곡을 주기에는 내가 좀 많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심 그것 때문에 마음에 살짝 걸리는 게 있었는데 용철이가 자기한테 곡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인정받은 것도 좀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기분 좋은 게 확 튀어나와 버리는? 더 좋게 다가와지는 거죠. 그걸 또 용철이가 아니까 되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좀 안쓰럽고 그리고 좀 귀엽다고. 형이지만 귀엽다고. 알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다고. 용철이도 나름대로 되게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좀 둘 관계가 많이 깊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민성이는 이제 방콕으로 갔다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대충 해외 투어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머리도 까맣게 염색했고 그래서 뭐 해투 노래만 듣는다. 이번에는 이리 가자. 그래도 비록 너무 바빠서 이제는 연락도 잘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민성이는 이렇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용철이는 대충 뉘앙스로는 알았을 것 같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민성이를 좀 많이 좋아한다는 거를 용철이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뭐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둘이가 잘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물 들고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명품도 있고, 뭐 이렇게 선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액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간 구어체긴 한데 일부러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 얘기하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어떤 건 개인 선물이고 단체로 저기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고 이걸 보고 있는 용철이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딱 이 감정 같거든요. 너무 반짝이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다가도 또 되게 아픈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3 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3 팬분이 쓰신 그 편지에 편지를 보면 이제 고3들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알잖아요. 집 나쁘셔가지고 핫케이크 부쳐 먹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용철이가 돌고래 좋아하니까 돌고래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썼고 참 그래요. 얼굴을 모르는 당신들이 써준 편지는 너무 예쁜 말들로만 차 있으니까 당신한테 혹시라도 내가 상처가 될까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옛날 장면이랑 좀 오버랩되죠? 옛날에도 용철이가 편지를 이렇게 막 읽다가
막 읽잖아요, 편지를.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원래 옛날에는 흰색 상자에 네이비 리본이죠. 네이비 리본이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비 상자에 흰색 리본의 그 선물이 오잖아요. 뭐랄까, 영수가 이걸 보낼 때 내 마음가 약간 뭐랄까요, 무의식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용철이는 아마 기억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취향이 약간 이런 좀 깔끔한 취향이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도 이번에 독자님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무려 두 분이나 저한테 네이비 상자에 흰색 리본으로 포장을 해서 주셔가지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받으니까. 그리고 팔찌 선물도 좀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팔찌도 잘 하고 다닐게요. 그리고 또 웃겼던 게 편지를 봤는데 토끼 모양 편지인 거예요. 펼쳐보니까 안녕하세요. 18세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액세서리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액세서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또 주신 분도 있었어요. 완전히 뼛속까지 김영수의 빙의하신. 그리고 팬사에서가 사인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어 그 네이비 상자 뭐였지? 아무튼 편지를 최대한 영수처럼 썼는데 읽어달라고 하셨나? 아무튼 뭐 팔찌를 선물로 줬다고 하셨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또 받았던 선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니까, 남편 만화 친구들이 저한테 팬레터를 썼다는 설정으로 편지를 써서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김영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글자를 일단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막, 저한테 욕을 해놨어요, 거의. 막, 약간, 안녕하세요, 18세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이러면서. 막, 김영수는, 김영수는 직장도 열심히 다녔는데, 막, 만약에 PT를 계속 다녔으면은 지금쯤 옥상에서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세 잔이나 마시면서 지냈을 텐데, 이렇게 백수가 되다니 정말 허무하네요 이러면서 영수의 인생은 족같으니 뭐 좆대라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중간에 눈물 자국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막 한마의 사랑이나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됐나요? 이러면서 막 혼자 막 툴툴툴툴 오만 가지 불만을 다 썰어놓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한마가 편지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한마예요 이렇게 하고 영수는 제가 잘 달랬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랑 영수랑 이렇게 포에버 이렇게 써놨는데 POR EVER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 김영수로 추정되는 친구가 F야 임마 이렇게 써놔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정말 너무 잘 쓰셔가지고 중간에도 은규도 있고 태연이도 있고 막 그래요. 또 파라맥스 친구들도 있고. 아 정말요? 탐라분이 쓰셨는데 은규 편지 제일 밑에 몇 줄 글씨체 단호해진 거 의도한 거라고 하네요. 이게 글씨체랑 진짜 같이 봐야지 더 재밌어요. 이게 글씨 그거랑 저만 보기 너무 아쉬워서 혹시 전해주실 수 있으면은 그 좀 공개해달라고 해주세요. 이 웹에. 저만 보기 너무 아쉬워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은규 편지도 너무 웃겼어요. 글자부터가 너무 귀엽고 막 깜찍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여기서 보여줘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아, 네, 뭐, 그것도 괜찮죠.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어쨌든 뭐, 방금 저희가 그거 하느라고, 완결 파티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결 파티 얘기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간 이렇게 열어보게 되는데, 안에 토끼 편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팔락 이렇게 펼쳐봤는데,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18세 여자 고등학생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글이 나왔죠. 사실 뭐랄까 이것의 포인트는 말투는 아니에요. 18세 여자 고등학생이라도 말투를 점잖게 쓸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을 18세 여자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것부터가 일단 본인이 아니라는 거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고요. 뭐 말투를 점잖게 쓴다고 뭐 이렇게 말투를 점잖게 쓴다고 18세 고등학생이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말투나 뉘앙스 이런 글 뉘앙스보다는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본인의 나이를 밝히고 이 뭔가 편지지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이런 전체적인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의도된 이런 부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팔찌를 거의 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울리는 걸로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마음에 드시면 자주 착용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짤랑거리는 옛날에는 원석 팔찌였는데 이번엔 좀 짤랑거리는 그런 팔찌 반짝이는 팔찌로 마지막까지 고등학생 여자 팬드림이라고 얘기하는 18세 여고생이 살만한 팔찌인가요? 그럴 리가요. 꽤 비싸겠죠? 보면 원래는 어떻게 알아봤는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제 의도가 왜곡될 것까봐 좀 더 의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용철이가 어떻게 영수를 알아봤는지를 쓰게 됐는데요. 글씨체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알게 모르게 좀 글씨체 볼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막 굿맨월드라는 걸 하기 전에는 의외로 편지 같은 거 썼을 수도 있고 몰라요. 아무튼 기억하는 걸로. 펜사 포잇? 뭐 그럴 수도 있고. 편지는 안 써도 펜사 포스트잇은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야 많았겠죠? 많겠죠? 그리고 용철이가 영수 혹은 영수로 대표되는 모든 팬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걸 원래 에피소드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만화를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넣으려고 하다가 본편에 넣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걸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마지막에 용철이가 하는 말이 마치 독자분들에게 하는 말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뭐랄까 저는 1부부터 지켜봐온 독자님들이 2부를 끝까지 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용철이를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2부가 사실 좀 미정이 얘기도 많았고 푸스타 얘기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일부 친구들의 분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 독자도 많았을 거고 좀 이렇게 전개를 좀 미뤄두다가 나중에 완결이 나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편 한 편 몇 편 몇 편 달려가면서 용철이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봐온 분들한테 용철이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1부부터 2부까지 마지막 편까지 용철이의 성장을 지켜봐온 것에 대한 용철이의 감사 인사 같은 거죠. 물론 영수나 파라맥스 팬들에게 하는 말로도 대표될 수 있지만요. 이 전광판이 이제 영수가 걸었던 크기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장진역에 걸린 용철이 전광판이었죠. 사실 이때 걸렸을 때 용철이가 이 전광판을 보러 온 건지 안 온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용철이 전광판을 용철이가 과연 봤나요? 봤을까요?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용철이가 이 전광판을 보러 간 거를 그려달라고 하는 리퀘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는데도 답변을 하거나 그런 장면을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마지막 편에 그리기 위해서 참았던 거죠. 저도 나름대로.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결말이었어요. 그만큼. 용철이 전광판 처음 그렸을 때부터 용철이가 이걸 확인하는 장면은 제일 나중에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하철이 닫기 일보 직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용철이의 전광판, 자기 전광판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김용철인 거고, 이때의 시점은 이제 함께콘 그리고 영수가 일하는 PT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딱 영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딱 발전하기 전인 것 같거든요. 한마의 견제를 받고 뭔가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영수가 준비해준 전광판을 보면서 본인의 마음에 좀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을 보고 난 후에 용철의 얼굴이 좀 많이 상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원래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영수의 말이랑도 그러니까 대비가 돼요. 영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군맨을 망치지 마라고 얘기한 거는 내 실수였고, 그냥 나는 내가 만든 군맨을 망치고 싶지. 그러니까 그걸 망치는 것도 나고 만드는 것도 나고. 원래 그렇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원래 팬이란 좀 일방적이잖아. 너를 미워하다가도 혹은 너한테 실망했다가도 또 너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용철이도 약간 거기에 대한 답례라고 해야 되나? 답하는 말? 이런 느낌으로 뭐 어떤 감정이었든 나를 미워했든 애증했든 혹은 나를 잠깐 떠났다 다시 돌아왔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위로를 건넬 수 있어서 그게 고마웠고, 뭐랄까, 혹 위로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위로로 생각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는 존재가 당신한테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도 모르죠. 상처였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혹은 나를 좋아하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위로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나는 원래 일방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저 당신에게 긍정적인 관계로서 남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위로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에요.
일방적인 서로의 마음이 어 참 이상하게도 쌍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팬과 연예인을 뭔가 정의하는 그런 느낌. 제가 아이돌과 비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감히. 동생이 남편 만화 완결을, 그러니까 파티를 끝내고 완결까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어, 언니가 만화를 시작했을 때는 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언니가 만화를 그리면서는, 만화를 그리고 그게 뭔가 진행이 되면서는 어쩌면 언니가 용철이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팬의 마음도 뭔가 아이돌의 마음도 나름대로 양측으로 표현이 가능했기에 만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완결이 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감히 내가 나를 아이돌과 팬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상, 그 서로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벽은 생기는 느낌이에요. 독자와 어떤 작가로서 만나는 지점에서도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진짜 제가 그냥 일개 팬으로서 만화를 그리다가 이 만화가 유명해지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저 나름의 상처도 받았고 또 고마움도 감사도 받았고 좀 그런 생각 들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경험들을 어떤 또 간접적인 어떤 상황에 녹여내는 것도 또 창작자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면 반영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좋은 경험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어, 또 어떻게 보면 인간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김영수? 뭐해 김영수? 또 김영철 덕질하냐? 이러는데 너무 따박따박 얘기하죠. 뭔 소리야? 덕질한 거 아니야. 그쪽 총대분이 한참 인신 중기셔서 겸사겸사 도와드린 거라고 이러면서 어쨌든 김영철 덕질한 거면서 덕질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반박할 이유는 가지고 있는 김영수 이런 느낌이죠. 맞아. 약간 나는 숟갈만 올렸다고 밥상은 안 차렸어. 이런 느낌이죠. 너 요리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거든? 막 아니거든? 나는 당근만 썰고 막 이렇게 야채만 썰고 숟가락만 올리고 밥만 펐고 케찹만 뿌렸지. 뭐 볶는 거는 엄마가 다 했거든?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일까? 그리고 이 엄마가 군대에 있는 줄 아니까 막 너 나보다 용철이가 더 좋지 이런 얘기 하니까 개소리 하지 마. 너 지금 그런 말 막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편의점 봉투 같아요. 먹을 걸 사온 그런 느낌? 삑삑삑삑 해가지고 아무튼 나 진짜 이번 생일까지만 하고 관심 끊을 거야. 진짜라고 이제 나 없어도 잘 나가는데 내가 붙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김영수. 그래서 나 이제 전화 끊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안마에 군화가 있습니다.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왠지 영순의 집으로 먼저 달려왔을 것 같은 이안마.
그러면서 여기서 들리고 요 너머에서 또 들리는 이안마의 목소리. 그리고 사실 이 장면에서 네, 욕을 좀 더, 욕이 먼저 생각났어요. 이게 욕쟁이여 김영수라서 욕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새끼가 왜 휴가 오면 휴가 온다고 말을 해야지 왜 휴가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이놈 새끼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함축된 게, 이 씨발 새끼가인데, 원래는 이 씨발놈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와, 이거는 너무 심했다. 놈이랑 새끼는 좀 다르다. 왠지 놈은 진짜 원수한테 하는 것 같고, 새끼는 그래도 좀,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런 느낌,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도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새끼로 바꿨고요. 예, 그래서 약간 이 머리 흩날리는 거나 전체적인 속도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달려가서 안겼겠죠? 안기면서 욕 겁나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인간은 꾸준할 수가 없다. 정말로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끼지 않으면 이라는 나레이션을 한 번 더 인용을 했는데요. 이 대사는 예전에 한 번 쓰였던 나레이션이자 포스타입에서 남편 만화를 소개할 때 썼던 대사이기도 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왜 포타가 이 나레이션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나레이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간 그건 뉘앙스가 어땠냐면, 용철이가 DM을 영수한테 보내다가 이제 안 보내게 일주일 동안 또 안 보내가지고 아 내가 너무 자의식 과잉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래 인간은 생각보다 꾸준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로 막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끼지 않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사람의 정이란 참 그렇게 얄팍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상하게 포타에서 그렇게 소개글을 써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덕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애정을 대표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어떤 걸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끼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지막 화에는 이 대사를 한 번 더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만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대표하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한은규는 방콕으로 오죠. 위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스타가 방콕에 있기 때문에 은규도 방콕으로 지금 여행을 온 그런 비스타 해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고로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해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안내문 쓰는 것 자체는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 그 비행기를 덕질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진짜 많아요. 버스 안내 노선을 하나하나 다 방송하는 거를 찍어서 녹음해서 올린 분들, 그리고 지하철 안내 방송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리는 분들, 또 비행기 안내 방송 혹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걸 덕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입구를 하나하나 다 촬영해서 역마다 모든 입구를 다 아카이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고맙죠. 저는 덕분에 가보지 않은 곳에 방송을 쓸 수 있고 가보지 않은 곳의 환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방금 방콕 수완남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벨트 수신음이 꺼질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어로 또 나오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시면은 은규의 후드티가 비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고민을 했던 게 태국은 더워서
반팔을 입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비행기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가을인데 반팔티 입고 타기도 좀 그러니까. 은규 한마는 휴덕 중인가요? 아니면 또 두탕 중인가요? 지금 한마 군대 갔으니까 휴덕 중이죠. 휴덕하면서 이제 뭔가 은규는 좀 그런 애예요. 걸그룹도 제일 핫한 친구들만 파고 남자 아이돌들도 요즘 핫해가지고 왜 떡밥이 넘쳐나고 그런 좀 화제성으로 파는 친구? 그러니까 본진은 딱 하나 따로 있고 본진 말고 심심할 때는 여기저기 제일 핫한 아이돌을 파는 거죠. 핫한 아이돌들 구매해서 약간 그 팬덤의 그런 막 들썩들썩함? 잘나감? 이런 걸 좀 즐기는 친구 같아요. 네, 파라맥스는 좀 맞아요. 예외였죠. 이게 한은규가 파라맥스는 진짜 딱 자기가 그걸로 팔려고 자기가 거기서 좀 관종이 되고 싶어서 주목받으려고 덕질을 시작한 거라 가지고 그쵸. 정확합니다. 그때는 연태현 만나기 전이라 인정욕구 만렙이라 네임드 찝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파라맥스 팠던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전략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서 한마 좀 닮았다는 연민성을 먼저 잡았는데 파라맥스에서 그나마 연민성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성 말고 그러면은 좀 인기 없어 보이는 김용철을 잡자 해서 잡았는데 김용철한테는 하필이면 굿맨월드가 있었던 거죠. 애는 착해. 맞아요. 애는 착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보면은 이거 캐리어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네임택? 네임택도 연민성이고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런 비공식 굿즈 사서 모으는 것도 좀 취미일 것 같고 사촌동생 덕질 구경하는 거 뭔 기분일까요? 그러게요. 별 생각 없을걸요? 기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는 건데 뭐 이코노미 서민들 괜찮았어 이러잖아요. 한은규는 여행 갈 때 이제 아버지가 이코노미를 불편해 하셔가지고 탈 때마다 항상 이코노미 이상, 그러니까 일반석 이상을 탔다 뭐 이런 설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여행을 둘이서 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일반석으로 탔죠. 근데 이제 가족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좋은 비행기 타고 다녔겠죠? 밥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야 당연히 영문 투어지. 여러분 뒤에 이거 배경 되게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이거 수완나푼공항 그 또 유튜브에 보면 수완나푼공항을 다 이렇게 일일이 투어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그 공간을 파악하고 그리긴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님들이 알아보든 말든.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랬답니다. 나름대로 영상 찾아보고 그렸답니다. 연뭉 투어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충 뭐 연민성이 태국에서 어떤 뭐 리얼리티에 출연해가지고 놀고 먹었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이제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죠. 아마 비스타 리얼리티에서 태국에 간 민성이가 1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글자도 못 읽어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팟타이를 먹는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은 팟타이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그런 음식을 먼저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민성이 연뭉이 인형을 들고 또 가자 연뭉아 이러면서 가서 이 와중에 깨알같이 한은규 캐리어 챙겨주는 연태현 주목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먹고 난 다음에는 비스타 방콕 콘서트장 가가지고 굿즈 털고. 니 캐리어는 니가 끌어. 그래서 위에 이것과 같은데요. 인간은 꾸준할 수가 없다. 정말로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끼지 않으면 이것이 한마랑 영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영수랑 용철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규가 민성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은규의 덕질도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 인간의 정은 얄팍하지만 그래도 이런 얇은 종이장도 몇 천 장을 쌓으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머리 자른 이안마 나오죠. 원래는 김영수 품에 이안마가 안겨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도 뭔가 김영수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수 한마 품에 영수를 안기게 했습니다. 원래 K해석대로라면 김영수 품에 이안마가 안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정은 얄팍하다지만 계속 쌓으면 두꺼워지기 마련이고 결국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깨닫게 된다.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의 목적이자 의미임을 약간 김영수가 번외편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나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름의 답을 찾았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에 의존적인?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게 목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또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에 좀 냉소적이었던 친구가 결국 사랑을 긍정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긍정하는 장면이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랑의 이한말하고 만약 평소 같으면 절대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을 말을 그냥 툭 내뱉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또 받아주는 이안마가 있고 저는 여기에 이안마가 너무 좋아요. 이 얼굴 표정이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 거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단 사랑의 이안마로 밑밥을 깔아놓고 사진관 차려달라고 약간 뭐랄까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그런 개그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심과 농담이 섞인 그쵸. 저도 마지막에 포인트는 김영수가 몸도 돈도 한마에게 의존하는 거 마음도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영수가 제일 한마에게 제일 두려워했던 게 내가 이한마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의존을 하게 되면 이한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한마는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한마가 관심을 끊으면 나는 관심 그냥 그렇게 끝나는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하게 되면 이한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할 거고 그럼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마의 호의나 한마의 어떤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뭔가 다들 오해를 넘고 긴 시간을 지나서 서로의 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의지하더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영수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동등한 존재로 본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 사진관 좀 차려주라. 아무리 생각해도 백수인 나는 더 이상 취준할 힘도 없고 20대 후반에 아휴 또 어떻게 사냐. 사진관이나 좀 차려줘. 생각해봐도 그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 이 안마는 이미 뭐 다 김영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어디다 차릴 건데 어디다 차릴지 위치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이러니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마지막 장면? 마지막 컷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로서의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니까 더 그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여기서 끝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별 만화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후기를 좀 재밌게 쓰고 싶었는데 완결 파티를 하느라고 후기를 쓸 그 들뜸을 놓치고 말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약식 후기로 마무리를 지게 되었군요. Q&A 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귀찮아졌어요. 후기를 그리는 게. 뭔가 이게 후기를 딱 약식으로라도 대충 쓰니까 뒷부분 뭐 할지 다 증발되어 버려가지고 인기 투표 한 번도 없을까요? 인기 투표는 네, 더 안 하는 걸로. 그러게요. 첫 라방과 마케 라방을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요. 축전을 네, 뭐 제가 사실 글쎄요. 그리고 저가 좀 뒷얘기 같은 거 질문을 받으면 상상을 하다가 아 그냥 그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뒤에 이어서 그리게 돼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네, 여러분 편지나 메시지로도 많이 힘드실 때 위로가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감사했고요. 저도 뭐 힘든 일 많았는데 뭐 그럭저럭 다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만화는 뭘 그리나. 저는 진짜 아이러니한데 이거 만화 끝내자마자 요즘에는 만화 뭐 그리지? 이 생각만 계속 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완결이 났어. 저도요. 완파 후기는 없나요? 완파, 완결 파티, 글쎄요. 일단은 이거 방송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비방 느낌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1시 10분쯤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 코멘터리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